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MRI로 찍어서 보면 근육이 이미 지방으로 변성돼 있어서 근육의 부피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코어 운동들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히려 통증이 재발도 작고 잘 케어가 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운동을 해서 근육을 잘 지키는 건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은요, 허리가 굉장히 아프신 급성기에 하셔도 되시고 실제로 수술을 하시고 나오신 분들한테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이라서 오히려 꾸준히 하시다 보시면 통증이 줄어들고 뭔가 허리에 힘이 생기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튼튼한 허리를 갖기 위한 운동법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 코어 운동의 기본인데요.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저는 닥터고은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재활 그리고 운동 이런 것에 대한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구조대 여러분들한테도 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70, 80대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있고, 그리고 조금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데도 다리가 아프고 힘이 빠지는 이런 파인 증상들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한 30, 40대부터 허리가 안 좋으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예전에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예전과는 다르게 70, 80대에 돼서 여러 가지 이런 통증들 때문에 약이나 주사나 물리치료나 이런 시술을 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으면 재수술을 결심하게 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되면요, 한 달, 두 달의 이런 안정기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요, 젊을 때랑 다르게 이미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내가 가진 질환들이 많으세요. 고혈압, 당뇨부터 여러 가지 대사성, 심혈관 질환들이 많다 보니까 침상 생활을 하시면서 누워 계시면 이런 내과적 질환들이 악화가 돼요. 그러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 전신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때 또 다른 낙상을 경험하신다거나 이런 다른 합병증들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고령이 돼서 내가 이런 허리 통증에 있고 다른 나쁜 신호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방치하시면 안 되고 제때제때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서 굉장히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저는 항상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저희가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서 해드리는 치료는 염증 치료예요. 염증 치료는 불이 난 걸 소화기로 꺼주듯이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고치는 거는 본인들이 하셔야 된다고 항상 설명을 드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나쁜 자세를 하지 않고 좋은 운동을 해서 근육을 잘 지키는 건데요. 우리가 허리 질환과 이 근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립근을 우리가 MRI로 찍어서 보면 오랫동안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 그리고 만성 요통 환자분들은 그 근육이 이미 지방으로 변성돼 있어서 근육의 부피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수술이나 통증을 겪고 나서 기립근 쪽 이런 코어 운동들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히려 통증이 재발도 작고 잘 케어가 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신 분들한테서 기립근이나 이런 코어를 활성화시켜주는 재활을 했을 때 1년, 2년 통증의 재발률을 봤을 때 10배 이상 차이 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만큼 허리 근육은 허리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허리가 잘 기능을 하려면 구분 등을 풀어주고 잘 움직이게 해주는 스트레칭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골반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바닥에 누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 허리를 너무 바닥으로 이렇게 딱 박아버리면 허리가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좀 띄어져 있는 전만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 부담이 가신다 하시는 분은 우리 수건, 세수할 때 닦는 수건 정도를 살짝 접어서 허리 아래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때 다리를 이제 천장으로 뻗어 주실 건데요,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근데 중요한 점은 허리는 띄운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면서 쭉 다리를 천장으로 뻗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다리가 무릎이 일자로 펴지면서 우리 발등이 내 몸 쪽으로 당겨지는 게 좋은데요, 이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해서 하셔도 돼요. 10초에서 15초 정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뒤쪽이 당기면서 스트레칭이 되시거든요. 간혹 이 동작이 힘드신 분들은요, 벽에다가 다리를 붙이고 하셔도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허벅지 뒤에 손 끼워주시고 허리가 무너지지 않게 복부에도 살짝 힘을 주시고 앞벅지, 앞쪽에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면서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시작은 5초지만 10초에서 15초까지 유지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쫙 펴주시되 발끝까지 내 몸으로 당겨주시면 훨씬 좋고요. 근데 간혹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 중에는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통증이 생기거나 방사통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동작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인데요. 벽이 있다고 생각하실게요. 벽에다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몸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아래로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 근육뿐만 아니라 엉덩이 뒤쪽 근육까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15초 정도를 유지하실게요. 반대 다리도 마찬가지로요. 벽에 90도 90도로 한쪽 다리를 고정해 주시고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쪽 다리를 해서 이렇게 무릎을 아래쪽으로 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나는 운동을 좀 더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벽에 있는 발의 발끝을 이렇게 쭉 밀어 주시면요, 조금 더 운동이 더 잘 돼요. 자극이 더 잘 오거든요. 자, 그 상태로 유지를 15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흉추 스트레칭인데요. 배꼽 위에 갈비뼈 쪽 흉추가 이렇게 돌아가는 스트레칭이에요. 누워 주실 건데 옆으로 목 밑에는 팔베개를 해주시거나 실제 베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와 내 골반 갈비뼈가 일직선이 되게 누워 주시고 무릎은 앞으로 살포시 접어서 두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팔을, 위쪽에 있는 팔을 앞으로 뻗어 주실 건데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을 그리고 흉곽을 천장 쪽으로까지 돌려주시고요. 다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흉곽이 돌아가는데, 이때 여러분 팔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흉곽이 돌아서 내 가슴이 천장을 볼 때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시는 게 포인트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천장을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허리를 꺾거나 팔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고 쇄골과 팔은 일자가 돼서 축을 이루면서 천천히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천장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몸이 굳어서 많이 못 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은 방향당 10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튼튼한 허리를 갖기 위한 운동법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제일 코어의 운동의 기본인데요. 어깨 밑에 손을 위치해 주시고 골반 밑에 다리를 위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이 굽거나 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일직선을 잘 유지를 해주신 상태에서 처음에는 다리만 한쪽을 들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지가 잘 되시면 손을 뻗어 주실 거예요. 이 자세에서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을 유지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동작은 대표적인 브릿지 동작이라고 해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누워주신 상태에서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살짝 당겨주면서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해 주시고요. 발바닥으로 땅을 꽉 누르면서 차례차례 내 엉덩이랑 몸을 띄워주세요. 엉덩이로 바닥을 꽉 누르시고 양쪽 무릎은 안으로 모이거나 바깥으로 돌아가지 않게 일자를 유지해 주셔서 이때 너무 가슴을 들어 올리거나 너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옆에서 봤을 때 무릎부터 내 갈비뼈까지가 정확한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간혹 골반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한쪽 엉덩이를 더 땅을 꽉 누르면서 들어 올려서 수평을 맞춰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30초 정도 유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엎드린 자세를 하시는데 무릎이 골반보다 살짝 더 넓게 위치를 하게 해주시고요. 이마 아래 손을 대주세요. 뒤꿈치를 이렇게 발끝을 당겨서 붙여주시고요. 뒤꿈치로 꽉 양쪽을 눌러주면 여기가 힘이 들어와요. 복부에 힘을 주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쭉 5cm 정도 들어 올리신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내리시고 다시 힘을 쫙 풀어주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힘 주시고 5cm 정도를 들어 올리셨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 이런 상태로 운동을 하시는데 10번씩 3세트 정도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신전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나가게, 그리고 이제 골반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손을 여러분들 귀보다 조금 앞쪽에 이렇게 위치해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깨보다는 조금 앞쪽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에 먼저 힘을 딱 주시고 바닥을 밀어주시면서 살짝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척추가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동작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너무 과하게 많이 올라오지 마시고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살짝 이렇게 올라오셔서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해서 내려가시고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힘, 복부 힘, 그 다음에 바닥을 구슬을 굴리듯이 천천히 척추가 길어지는 방향으로 올라오셔서 유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높게까지 올라오셔도 되고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올려셔도 괜찮습니다. 10번씩 3세트 정도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은요, 허리가 굉장히 아프신 급성기에 하셔도 되시고 실제로 수술을 하시고 나오신 분들한테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이라서 통증이 있다 그러시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씩 이렇게 따라해 보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꾸준히 하시다 보시면 통증이 줄어들고 뭔가 허리에 힘이 생기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무조건 병원에만 다니시지 마시고요, 나의 일상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요, 근육에 힘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너무 스트레칭을 하시는 건 좋지가 않아요. 무리하게 돌리신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뻗고 허리를 쭉 숙이는 이런 스트레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가벼운 스쿼트나 걷기 운동, 그다음 뒤꿈치 들기 같은 허리에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는 운동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무시는 동안 웅크리고 주무시는 분들 많은데 이 자세가 허리엔 굉장히 좋지 않아서 스트레칭을 평소에 좀 잘 해주시면 근육이 이완이 되면 그런 자는 자세도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노년에 척추고 관절이고 우리 자식 생활을 하게 되면 부담이 가면서 좀 더 퇴행성 변화가 가중되게 되고 염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식 생활 중점으로 하시는 건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원 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은퇴하시고 텃밭 가꾸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하는 것도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 척추 관절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가드닝을 하신다 그래도 잠깐, 그리고 의자를 항상 사용하셔서 너무 쪼그린 채로 오래 일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 등산이 있는데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요, 허리 디스크 환자, 허리 협착증 환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드시면 대부분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허리를 굽힐 때 좀 악화가 된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협착증 환자분들은 젖힐 때 악화가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산을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허리가 젖혀지게 되고요, 산을 내려오실 때는 허리가 굽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심한 길을 내려오실 때는 우리가 저 앞을 보고 이렇게 걸을 수가 없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요 아래만 보고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 보면 목이고 허리고 통증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너무 가파른 등산을 자주 하시는 것도 척추나 관절 건강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를 더 해야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기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동작, 바닥에서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 그 다음에 의자에서 일어서는 동작, 이런 동작들이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쿼트, 런지 이런 동작들이 주로 우리 일상생활 동작과 닮아있는 동작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만 사실 하시는데요, 30분, 5,000보 정도만 딱 걸으시고요, 나머지 30분들은 단일 근육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육이 골고루 발달하게 되면 여러분들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하나에 치우친 운동을 계속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끝에
올라가면 너무 아파요. 올릴 수가 없어요.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요. 소리가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석회든 회전근개 파열이든 충돌증후군이든 염증이 사그라들지 않고 관절 전체로 퍼지게 되면요, 관절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육포처럼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집에서 올바른 자세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굳어있는 관절을 풀어주는 과정인데요. 지금부터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이나 파열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운동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사무실이나 앉은 자세에서도 하실 수 있게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어깨가 너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오실 때 보통 저희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프고 좀 보니까 붓기도 하고 뻘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석회로 인한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주사를 맞거나 약을 써서 이 염증을 가라앉히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석회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쳐서 이렇게 생기시는 경우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깨뼈에 회전근개가 계속 갈리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을 들어 올릴 때 끝에 올라가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올릴 수가 없어요.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요. 소리가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통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체형을 가지고 올바른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십견, 어깨가 굳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과 유착이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석회든 회전근개 파열이든 충돌증후군이든 염증이 있었는데 그 염증이 사그라들지 않고 관절 전체로 퍼지게 되면요, 관절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육포처럼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어깨를 움직이고 싶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오십견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치료는요, 염증 치료와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굳어있는 관절을 풀어주는 과정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집에서 올바른 자세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각각 말씀드린 질환에 따라서 운동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명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처방받거나 교육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이나 파열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운동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깨가 굽어져 있는 어깨 지붕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흉근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벽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긴 한데요. 벽이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앉은 자세에서도 하실 수 있게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팔을 한쪽을 벌려주시고 나머지 손을 이 관절 앞을 잡아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내 팔꿈치는 뒤로 가는 느낌으로 유지를 해주시고 쭉 몸을 돌려주시는데 내 어깨와 흉골이 멀어지는 느낌으로 벌려주시면요, 느낌이 여기서 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흉근 스트레칭이 되니까 양쪽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픈 쪽을 더 집중해서 해주시고 15초씩 한 5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날개뼈의 위치를 끌어올려서 어깨 지붕을 망가뜨리는 근육이 있는데요. 바로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근육의 팔을 열중샷 자세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30도 정도 돌려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아래로 해주시는데, 목을 꺾는 운동은 하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동작은 목을 꺾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날개뼈와 머리, 목뼈가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을 가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어깨와 귀 사이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우리 목 가까운 날개뼈 안쪽, 뒤쪽 이 정도에서 느낌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 상태로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실게요. 반대로도 한번 해볼게요. 팔 열중샷 자세 해주시고 고개를 30도 돌려주시고요. 귀 위를 머리를 잡아주시고 살짝 숙이면서 날개뼈를 아래로 내려주는 동작을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 동작은요, 등 쪽에 있는 중하부 승모근, 날개뼈를 잡아주는 근육 운동인데요. 엎드린 자세에서요, 손 이마 아래에 위치해 주시고 운동을 하고자 하는 팔에 바깥쪽으로 팔을 뻗어 주시는데 엄지손가락이 천장을 향하게 뻗어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깨 높이만큼 들어서 15초 정도를 유지하실 거예요. 환자분들 중에 이거 들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팔을 접어주시면 살짝 무게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운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팔을 들어 올릴 때 날개뼈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승모근을 쓰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깨가 아파지기 때문에 날개뼈의 위치를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잘 잡은 상태에서 살짝 더 아래로 꽂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팔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옆으로 뻗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35도 정도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주실 건데 마찬가지로 승모근 써서 위쪽으로 엎어지지 않게 날개뼈의 앞쪽이 조금 열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날개뼈가 약간 아래로 간다는 느낌으로 이 상태로 들고 15초 유지. 날개뼈가 내 척추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간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고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깨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양쪽을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운동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픈 쪽 어깨를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운동은요 정거근 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어깨 코어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날개뼈에서 갈비뼈로 붙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 우리가 복서 근육이라고 그래요. 펀치 근육. 그래서 펀치라는 이 동작에서 쓰이는데 어깨가 아픈 많은 분들이요 이런 동작을 할 때 거북목과 말린 어깨 때문에 흉근과 승모근을 써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날개뼈 위치를 잡아주시고 쇄골을 넓게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날개뼈 앞에 손을 대시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쭉 뻗어보시면 이 갈비뼈 쪽에 불뚝 튀어나오는 근육이 느껴지시거든요. 물병이나 아령을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쭉 뻗어줬다가 돌아왔다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운동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앞쪽 근육만 써서 쭉 밀었다가 돌아왔다가 밀었다가 들어왔다 이런 동작이 돼야 되는데요, 보통 설명드리면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손은 어깨 밑에, 그 다음에 골반 아래 무릎을 위치하신 상태에서 날개뼈가 가까워지게 몸을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쭉 밀면서 쭉 올라오게, 그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바닥을 밀면서 내 가슴뼈, 흉골이 바닥이랑 멀어지게 쭉 바닥을 밀어주시면 이때 밀어내는 힘이 여기서 드는 거죠.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쭉 올라와서 최대한 바닥을 밀어준, 이때도 힘은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날개뼈 있는 이 아래쪽에서 힘이 나와야 돼요. 이 상태로 운동을 한 30번 정도 10세트 3번씩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깨가 굽고 아프고 밤에 자다 깨고 이런 오십견 증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운동인데요, 앞서서 제가 오십견은 스트레칭이 위주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집에 이런 우산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왼쪽 어깨가 제가 아픈 어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산의 끝을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손으로 아래를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선 방향으로 올리는데요, 어깨가 굳어 있으신 분들은 어느 범위까지 가면 좀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에서 멈추고 유지를 하셨다가 내려왔다 하시는데요, 운동에 조금 더 효과를 보시려면요, 올라가는 팔은 반대 방향으로 좀 내려주시고 눌러주는 힘을 주시고요, 얘는 밀어주는, 아래에서는 밀어주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쭉 올려주셨다가 아픈 부위가 오면 5초 정도 버티셨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한번 사선으로 쭉 올리되 이 팔은 내려주는 힘, 이 팔은 올려주는 힘으로 쭉 유지를 해주셨다가 내려주시고 한 30번 정도 하시면 되는데, 차차차차 데일리로 하다 보시면 이 가동 범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운동은 외회전 운동이에요. 이 아픈 어깨에 올라가는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에 제일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점이 뭐냐면 팔꿈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어깨가 이렇게 축이 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몸통을 돌리게 되는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막으시려면 이 팔꿈치 옆에 공이나 수건을 이렇게 끼고 운동을 하시면요, 얘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끼고 우산을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팔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쭉 갈 수 있는 범위까지 갔다가 돌아오기. 이게 좀 불편하시다 보면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끝을. 그래서 이렇게 쭉 갔다가 돌아오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이 뒤쪽, 날개뼈 뒤쪽 여기가 힘이 딱 잡혀야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또 어깨가 아프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가슴을 펴고 내 등 뒤에 힘을 좀 주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이 동작도 10번씩 3세트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핵심 팔꿈치 고정해 놓고 등을 딱 피신 상태에서 힘이 내 어깨 뒷면에서 전달될 수 있게 해서 후 갔다가 돌아오기. 그 다음 동작은요, 우리가 내회전 운동이라고는 하는데요, 나 뒤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아픈 쪽 어깨 손을 열중샷 자세를 하는데, 보통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은 한 요 정도밖에 안 오시거든요. 그 위에서 이렇게 우산을 내려주셔서 잡아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쭉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범위까지 끌어당겨서 그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동안 유지를 하신 다음에 다시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후 갈 수 있는 범위까지 쭉 당기셨다가 5초에서 10초 유지하신 다음에 쭉 내려오기. 자, 이 상태로 10번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운동은 어깨 뒤쪽 관절낭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자, 아픈 쪽 어깨 손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팔꿈치를 정면을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 이 팔꿈치를 잡아주시고 이 팔꿈치가 내 가슴 쪽으로 가까워지게 쭉 당겨주시는 건데요. 아픈 범위까지 쭉 오셔가지고 이쪽에서 15초 유지를 좀 해주시고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쭉 잡아당겨서 내 팔꿈치가 내 몸통 쪽으로 가까이 오게 15초 정도 유지했다가 돌아오는 건데요. 이 동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팔을 잡아당겨서 이 뒤쪽이 늘어나야 되는데 몸을 자꾸 돌리세요. 요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가 벽이 있다고 생각하실게요. 벽에 딱 붙어서 내 이 어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옆쪽에 붙어도 되고요. 아니면 등 벽에 붙어서 당길 때 몸통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쭉 당기시면요. 요 뒤쪽 관절만 효과적으로 늘어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깨 운동은요, 단일 관절이나 근육 운동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 척추의 관절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실 때는요, 굳은 체형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동작들이 같이 돼야 되고요. 그 굳어진 체형이 펴지려면 우리 뒤쪽에서 잡아주는 체형 근육들이 또 발달이 돼야 돼요. 스트레칭과 그리고 체형을 고정시켜주는 운동, 그리고 회전근개와 이런 어깨 근육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 요 3가지를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지 건강한 어깨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너무 많이 메고 다니시는 분들은 체형이 굽으면서 날개뼈의 위치 변형이나 이상 운동증이 동반될 수가 있어서 너무 무거운 백팩을 자주 메고 다니시는 건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한쪽으로 가방 많이 메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체형이 좀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쪽이 편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만 고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한쪽 날개뼈가 굳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환경에 반복이 되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펴주고 뒤쪽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거북목 자세들이나 굽은 어깨는 굽은 등을 같이 체형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디스크나 척추 관절들이 점점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 파열이 오게 되면 날개뼈나 승모근이나 손까지 저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팔조차 들어 올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형을 바꾼다 그러면요, 그런 근육들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설명드리는 운동들을 꾸준히 하셔서 바른 자세를 만드시면 계속 체형이 나빠지고 등이 굽고 어깨가 말리는 거를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북목과 구분 등을 동시에 고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면요, 대부분의 생활이 다 앞으로 기울여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컴퓨터를 하시든 운전을 하시든 요리를 하시든 공부를 하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몸의 앞쪽 근육들은 굉장히 짧아지고 타이트해지고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목 근육, 승모근 이런 근육뿐만 아니라 흉근들 있죠. 가슴 근육들도 다 타이트해지고, 고정된 자세로 인한 근육의 짧아짐이 우리 척추와 관절의 건강에 굉장히 적신호를 띄우게 되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게 되냐면요, 고개를 숙인 채로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 우리 목에 실리는 압력이 볼링공만큼, 그만큼의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디스크나 여기 척추 관절들이 점점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 파열이 오게 되면 날개뼈나 승모근이나 손까지 저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디스크 질환이 없으신 분도 일자목 자체가 되면요, 목 근육들이 굉장히 긴장도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승모근 쪽에 통증 유발점이 있는데, 턱관절 통증, 그 다음에 축두엽 두통이 있다거나 눈이 아프다거나 이런 동반된 증상들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요.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북목 자세들이나 굽은 어깨는 굽은 등을 같이 체형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굽은 등을 해부학적으로 보면요, 살짝 뒤로 후만이라 그러죠. 뒤로 휘어져 있는 구조가 원래 정상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특히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가 있거나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요, 목부터 허리까지 새우처럼 C자 컵으로 쫙 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목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많고, 등에서 보면
등 뒤를 잡아주는 기립근, 강배근, 그리고 우리 등 위에는 날개뼈가 이렇게 얹어져 있거든요. 그 날개뼈와 등과 연결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런 근육들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바닥에서 팔조차 들어 올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형을 바꾼다 그러면요, 굳어져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도 하긴 하겠지만 그 날개뼈와 등을 연결시켜주는 근육들, 그리고 우리 척추 뒤를 크게 덮고 있는 기립근, 강배근, 이런 운동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목이 아프고 승모가 아프고 두통까지 찌릿찌릿하게 힘드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통증 해소를 위한 목 마사지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목이 아플 때 긴장이 되는 근육 중에 하나가 이 흉쇄유돌근이라고, 돌려보면 이렇게 불뚝 튀어나오는 근육 있죠. 이렇게 숙이면 더 잘 보이는데요. 이 근육이 우리 목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마사지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근육은 내 귀 뒤에서 이렇게 쇄골까지 내려오는 근육이거든요. 그럼 이 근육을 3등분을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손 2개를 사용하셔서 첫 번째로 계란을 살살살 문지른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실 건데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주신 상태에서 제일 처음은 위쪽 있죠. 귀 뒤쪽과 가까운 부분을 이렇게 동전을 그리듯이 문질러주세요. 0.5cm 정도 살짝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중간 3분의 1로 내려오셔서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엔 아래쪽, 우리 쇄골 바로 위쪽 부분에 이 근육을 이렇게 살살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는 방법으로 위, 중간, 아래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돌렸을 때도 이렇게 근육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쪽을 이렇게 10번 정도, 그 다음 중간 부분을 10번 정도,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 쇄골 위쪽 부분을 10번 정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이게 흉쇄유돌근 마사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의 뒤쪽 아래쪽에 보면 사각근이라고, 우리 또 목을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 근육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 사각근 주위로는 큰 혈관과 신경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꽉 누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서 한 0.5cm 정도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이제 하실 건데, 흉쇄유돌근 뒤쪽 근육을 살짝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쇄골 위쪽부터 이렇게 살살살살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특히 여러분이 아프신 부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한 10번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위, 그리고 조금 더 위, 이렇게 해서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그럼 이 흉쇄유돌근의 약간 뒤쪽 찾으셔서 살짝 마사지 해주시고, 조금 더 위쪽, 그 다음 더 위쪽,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시원하시죠? 눈이 이렇게 확 뜨이는 느낌이 나시지 않나요? 세 번째는요, 목이 항상 아프신 분들은 느끼실 건데, 귀 뒤쪽 뒤통수 아래에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귀 뒤에 딱딱한 이런 뼈가 만져진 거 유양돌기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살짝 위쪽 방향으로 만져보시면 딱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후두하근이라는 포인트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쭉 눌러주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실 거예요. 여기를 돌려주시는 마사지를 좀 해주셔도 좋고요. 더 시원하게 느낌을 받으시려면 여기를 손끝으로 쫙 눌러준 상태에서 뒤로 한번 살짝 젖혔다가 다시 아래로 쭉 내리셨다가 다시 한번 뒤로 쭉 젖히셨다가 아래로 내리셨다가 다시 한번 쭉 눌러준 상태에서 척추를 젖혔다가 굽혀졌다가를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양쪽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데, 한쪽을 하실 때는 목덜미 잡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뒤로 젖혔다가 숙였다가 젖혔다가 숙였다가, 이렇게 한쪽씩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주셔도 돼요. 이때 중요한 점은요, 고개를 많이 젖혔다가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귀 쪽에서만 척추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운동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3가지 마사지 설명드렸어요. 흉쇄유돌근, 그 다음에 사각근, 그 다음 후두하근 마사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마사지 해보시면 굉장히 목 통증이 줄어들고 눈이 맑아지고 이런 것들 느끼실 수 있는데, 목이 아플 때마다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북목과 구분 등을 동시에 고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등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맨날 지내다 보면요, 이 햄스트링이 짧아지고 등 쪽에 강배가 짧아지게 돼요. 동시에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 골반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쭉 뻗어서 먼저 강배근 스트레칭을 해주실 거예요. 귀가 팔보다 너무 아래로 떨어지거나 안 내려가시면 안 되고, 팔 수준까지 쭉 해서 가슴을 펴주시고요. 자, 2단계는요 무릎을 쭉 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쭉 펴주시면요, 여러분들 여기와 여기에서 자극이 느껴지실 거거든요. 다시 한번
자, 등 펴주시고 무릎 뒤 펴주시고 이 상태에서 유지하실 수 있으면 15초에서 30초 정도를 유지하실 거예요. 이번 동작은요, 우리 전신 코어 근육뿐만 아니라 등을 잡아주는 승모근을 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자세는요, 여러분들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할 때처럼요, 골반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시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시고 상체가 가능하면 우리 바닥과 평행하게 만들어주시는데, 어르신분들은 제가 시켜보면 좀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등이 대신에 이렇게 굽지만 않게 조금 펴주신 상태에서 고관절이 찝힌다, 여기에 동전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숙인다고 느낌만 좀 가지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자, 팔을 아래로 위치해 주신 상태에서 양옆으로 들어 올려 주시고요. 그래서 뒤쪽 날개뼈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듯이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복부에도 힘, 허벅지에도 힘 해서 10번 정도 모아주시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팔을 엄지손가락 위로 가게 45도 위로 Y자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다시 내려왔다가 하나, 10번 정도 해서 3세트를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동작을 할 때 날개뼈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부 승모근이나 목에 더 긴장도가 높아져서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날개뼈의 위치를 잘 가슴을 열어준 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코어에 힘을 빼고 앉아 계시게 되면 점점 이렇게 굽게 돼요, 여러분. 새우등 같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앉아 있을 때 평소 앉은 자세를 잘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르게 앉는 자세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배꼽 아래 단전이라 그러죠? 힘을 딱 주세요. 골반이 저는 물통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앞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실 수 있잖아요. 딱 그 물통이 의자에 딱 수직으로 세워질 수 있게 골반부터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꼽 아래 복부에다가 숨을 후 이렇게 똥배를 잡아놓고 숨을 뱉을 때 후 이런 동작을 해보시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데 너무 세게 말고 약간 내가 후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반의 반 정도만 지그시 해서 배에 약간 긴장감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앉을 때 우리가 가슴을 펴고 등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등에 힘을 줘서 이렇게 딱 세워버리면 여기에 딱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럼 목 통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골반을 세우고 복부에 힘을 주셨으면 자연스럽게 내 흉곽을 거기 위에 이렇게 쌓아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는 골반 옆쪽과 몸통, 갈비뼈 중간이 일직선을 이루게 살짝 쌓아주신다고 생각하시되 뒤쪽에 있는 날개뼈를 살짝 아래로 옆으로 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이 쇄골이 같이 펴지시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내 귀가 어깨 위에 이렇게 올 수 있게 하시면 이때 여러분들의 힘이 들어가야 되는 배꼽 아래 복부예요. 뒤쪽 등 쪽에 힘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머리가 배꼽과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쭉 내 몸속 안에서 힘이 전달되는 이런 느낌으로 앉아주시면 좋고요. 이게 되시려면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운동들을 열심히 하셔야지 이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바른 자세는 내가 노력한다고 펴려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근육 하나하나의 힘으로 생기는 거니까 앞서서 설명드리는 운동들을 꾸준히 하셔서 바른 자세를 만드시면 계속 체형이 나빠지고 등이 굽고 어깨가 말리는 거를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